얘들아 여기 봐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봐볼게. 자, 유전병 기억은 H와 H'에서 결정이 되고 우열관계 분명하다. 그래서 H는 정상이고 H'이 유전병 유전자다. 그 유전자는 혈액형 유전자랑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이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O가 있어갖고 이 사람이 혈액형이 A형이다라고 하면은 그 유전자들하고 같은 염색체의 이 두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연관돼 있다라는 건 같은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선 우리가 혈액형 유전자부터 찾으면, 그지?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지? 혈액형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유전병도 당연히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지. 연관돼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구성원 135의 혈액형은 A형이래. 자, A형. 135의 혈액형은 A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 6은 B형이다. 야, 지금 6번의 부모가 4번, 5번이잖아. 근데 5번이 A형이면 자, 유전자형이 AA 아니면 A5일 거거든. 근데 여기서 B형이 나왔다는 건 무조건 얘가 B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4번이 일단 최소한 B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BB일까 B5일까? B5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유전자형은 일단 얘가 B5가 나왔어. 그지? B5. 그러면 이 5번 A형은 유전자형이 뭐란 얘기야? A5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4번은 일단 B를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B를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야, 그런데 1번이 A형이거든? 그럼 얘가 B형일 수가 있을까? 불가능. 얘가 A형이니까. 그지? 그럼 따라서 B를 갖고 있는데 B형은 아니다. AB형이란 얘기야. 4번 AB형이란 얘기야. 그럼 얘가 A형이니까 얘한테 A를 물려줄 테니까 B는 여기서 온 거거든? 2번은 당연히 B형이란 얘기지. 야, 그리고 AB형이 나오려면 얘네들의 유전자형 바로 할 수 있거든? 얘가 AA면 얘는 무조건 BB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형도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O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AB형도 나오고 A형도 나올 수 있는 거야. 2번이 AB 나왔어요. 어? 2번이 AB 나왔어요. 아, AB? 가능하겠다. AB여도 가능은 할 수 있겠다. 그지? 근데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얘가 B는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AB형일 수도 있고 뭐 B는 아닐 거야. 그지? BB는 절대 될 수 없고 AB 아니면 BO가 되겠지. 근데 이제 찾아가는 거야, 이거. 유전자 가지고. 잘 봐. 해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유전병에 대한 그 가계도잖아. 자, 요렇게 보면 뭐가 돼? 부모가 둘 다 유전병인데 정상인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자, 유전병하고 정상 중에서는 정상이 열성이다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지. 자, 정상 유전자 H, H 프라임. 그지? 맞지?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정상이 열성인 것 뿐이야. 야, 그럼 봐봐. 지금 5번, 7번, 3번 다 정상이잖아? 해보세요. 무조건 그 유전자, 그러니까 혈액형 유전자 밑에 H나 H 프라임을 갖고 있는 건데 얘는 정상이니까 무조건 H가 2개 이렇게 돼야 돼. 맞지?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O는 여기서 받은 거잖아. B에는 H 프라임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유전병이니까. 맞지? 그럼 B, H 프라임이 여기서 온 거거든?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H가 이렇게 2개가 있어야 돼. H가 2개. 맞지? H가 2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자, AH니까 뭐 여기 H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얘 유전병이니까 그 옆에 H 프라임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A5가 됐든 AA가 됐든.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B, H 프라임이니까. 그지? 여기에 H 프라임 이렇게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A는 여기서 왔을 거 아니야. AH 이렇게 되겠지. 연관이니까. 그지? 맞아? 자, 그러면 7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정상이니까 H가 2개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받으면 요거 AH랑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되겠지. 여기서 A 일단 받는 거야. 저 4번한테 7번이 A 이렇게 받는 거죠. 맞지? 나머지 아직 결정 못해도 상관없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봐봐. 힌트가 또 하나 있네. 1번의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란 얘기야?
AA가 된다는 얘기지. A형인데 동형접합이어야 되니까 AA가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뭐 사실 얘가 AB형이냐 B형이냐는 중요하지 않네. 그지? 일단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러면 보기를 봐보자. 옳은 것만 고르래. 여기 보세요. 4번의 AB호식 혈액형은 뭐야? AB형인 거 나왔지. 그지? 여기 AB형인 거 나왔지. 맞는 말. 자, 6번의 H 프라임. 얘 봐봐. 야, 6번의 H 프라임. 이거 B 누구한테 받아? 여기 4번한테 받았지. 이 4번의 B는 누구한테 받았어? 2번한테 받은 거지. 그러니까 1번으로부터 물려받았다 하면 틀린 말이 되겠지? 틀렸고. 자, 7번에 동생이 태어난다 그러면 결국 4번하고 5번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잖아? 해봐. 기억은 나타나지 않고 혈액형이 A형이어야 된대. 해봐봐. 기억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H가 2개가 짝을 이뤄야 되거든? 그러면서 A형이야. 그러면 요거잖아. 요렇게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네. 기억, 디귿. 3번. 요건 그래도 비교적으로 좀 쉬운 문제인 거야. 그치? 디귿은 틀린 거 아니에요? 디귿 A형일 때 확률도 그래야 되는 거. 2분의 1 맞잖아. 왜? 네,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이게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잖아. 조합이 4개가 나오잖아.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지. 이 A형이라는 혈액형 유전자랑 이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이 다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H가 2개가 나와야 정상이 되거든? 아, 나타나지 않고구나. 나타나지 않으면서 A형일 확률이네. 그러니까 정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같이 다니는 애니까 일단 나타나지 않으려면 H가 2개가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전체 중에 4가지 조합 중에 여기다 이렇게 써보면 되잖아. 야, AH 쓰고 BH 프라임 쓰고 이렇게 봐도 되잖아.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OH 이렇게 쓴 다음에 A형이면서 전체 4가지 조합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A형이면서 정상일 확률은 요거. 맞아? 그 다음에 요거. 4개 중에 2개 아니냐.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알겠니?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위에 6번은 너무 오래 걸려서 요거는 그냥 일단 다음 기회를 기약하도록 하고, 사실은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 9번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뭐 9번 같은 거 뒤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11번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보면은 12번 같은 이런 게 이제 세화고에서 좋아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지? 일단 요거는 일단 다음 시간을 좀 기억하도록 하고, 자, 그럼 오늘은 우리 그 유전 파트에서 지난번에 다인자 유전을 안 했거든. 단일인자 유전까지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고, 자, 다인자 유전을 얘기를 한번 해보자. 다인자 유전. 자, 여기 페이지로 너희 그 104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104페이지. 자, 뭐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교재 있으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단일인자 유전은 뭐였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자라는 게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그 맨델이 완두 갖고 연구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근데 단지 그 한 쌍의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느냐 상염색체 위에 있느냐의 경우만 따지면 된다. 그지? 그래서 얘는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거다. 그지?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한 다인자 유전. 자, 나머지 특징들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었지. 얘는 말 그대로 다인자니까 뭐야? 유전자가 졸라 많다 이거지.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과 달리 여러 쌍의 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죠? 단일인과 유전하고 이제 또 차이점은 뭐냐면,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딱 한 쌍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그랬지.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열관계 따질 수 없습니다. 그 형질에서 나타나는 우열관계 따질 수가 없어. 따라서 멘델 법칙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열의 원리는 쓸 수가 없다. 그러나 분리의 법칙이나 독립의 법칙 같은 건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리고 우열관계가 또 따로 이렇게 불분명한 거지. 없다 보니까 환경에 영향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했었어. 환경에 영향 많이 받아. 환경에 따라서 그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단일인자 유전은 니네 혈액형 생각해봐. 내가 서울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내가 A형이라는 혈액형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 없어. 그런데 다인자 유전은 환경에 따라서 그 특징이 달라질 수 있어. 자, 대표적인 다인자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나오지만은 피부색이 대표적이야. 니네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 우열관계도 따질 수 없고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니네 피부색을 우열관계 따질 수 있냐? 없지. 야, 뭐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는데 그걸 우성이다 열성이다 판단할 수 있어? 황인종이 뭐 중국도 황인종이잖아. 그지? 전 세계 인구가 70억 중에 이제 인도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만 합쳐도 벌써 35억이 넘어가니까 황인종이 우성이다. 그건 말 못해. 그지? 말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피부색 같은 경우 같은 황인종이라도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내가 휴가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에 피부색이 달라질 수 있지. 선텐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이런 것도 뭐 있어? 니네 키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어. 부모님 키가 작으면 아이도 작다. 근데 지금은 어때? 부모님들이 키가 작아도 자식들이 키가 부모님보다 훨씬 크거든. 왜? 잘 먹어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선생님이 어렸을 때가 30년 전이야. 나이 졸라 많아. 그지? 졸라 늙었어.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사는 시절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지금 조도 안 먹는 바나나 있지. 그때는 없어 못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유전적으로 좀 작게 태어났는데 잘 먹지도 못하니까 키가 안 큰 거고, 지금은 유전적으로 조금 키가 작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잘 먹으면 또 그거를 극복해서 키가 커지는 거. 환경의 영향이 달라. 몸무게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흔한 말로 뭐 체질 바뀐다 그러지. 그지? 그잖아.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 키에 이 몸무게야. 심지어 군대 가서도 살이 안 쪘어. 계속 평생 62kg를 유지하고 있어. 내 몸무게가 깠어 지금. 그지?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내가 머리만 기르면 끝장나. 그지? 웬만한 그 길거리 걸어다니는 여성들보다 몸매가 좋아. 허리 막 29인치 막 이렇게 되니까 몸매 졸라 좋아. 근데 그것도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사람들 나이가 많이 들면 막 60대, 70대가 되면 살이 찔 수 있어. 체질이 바뀐다 그래.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니네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환경에 따라 좀씩 달라질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보통 다인자 유전에서는 보통 피부색 가지고 이제 보통 예를 많이 들어. 자, 다인자 유전도 결국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 이 문제가 다인자 유전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대표적인 몇 개가 있는데, 자,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그래서 자, 예를 들자면 피부색 갖고 예를 들게. 만약에 자,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3쌍이 있는 거. 보통 3쌍이 나와. 3쌍. 2쌍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3쌍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얘기거든. 자, 만약에 피부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스몰 a, B 스몰 b, D 스몰 d라고 이렇게 유전자가 3쌍이 있는데 얘네들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이 된다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피부색을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유전자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라고 하고요. 하얗게 만드는 유전자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네들이 짝을 이뤄서 이제 피부색이 결정이 되는 거야. 단, 꼭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다인자 유전은 우열관계가 없어. 종류에 상관없이 자, 이렇게 3쌍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된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대문자는 검게 만드는 유전자고 소문자는 희게 만드는 유전자라고 한다면
피부색과 같은 다인자 유전은 유전자 종류에 관계없이 피부색을 예를 들어 검게 만드는, 즉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 꼭 나와. 다인자 유전 문제에서 좀 이따 선생님이 한번 우리 오늘 나눠준 프린트 있지? 거기에도 다인자 유전 문제가 있거든?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피부색을 예를 들어 검게 만드는 게 대문자라면 그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결정돼. 요 말 꼭 기억해야 된다. 대문자 수에 의해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요 세 쌍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이 된다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유전자, 피부색 유전자 세 쌍을 갖고 있다 치자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세 쌍을 갖고 있는데 전부 대문자, 검게 만드는 유전자만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 피부색 겁나 검어. 그죠? 완전 초흑인인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세 쌍을 갖고 있는데 전부 희게 만드는 유전자만 갖고 있으니까 피부색이 겁나 하얀 초백인인 거야. 그죠? 자, 둘이 결혼한다? 자녀가 태어나. 그러면 얘도 요렇게가 서로 상동 염색체 대립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라지 A 하나와 라지 B 하나와 라지 D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도 스몰 a, 스몰 b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겠지? 그럼 이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요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만나면 그 유전자들이 합쳐지겠지? 그럼 어떤 유전자를 갖는 자녀가 태어나? A 하나, 스몰 a 하나, B 하나, 스몰 b 하나. 이런 유전자를 갖는 자녀가 태어날 거야. 그럼 이 자녀는 봐봐. 이 자녀의 부모 중에 한 명은 대문자만 6개 갖고 있지. 근데 얘는 대문자 3개 갖고 있지. 그럼 피부색이 좀 덜 검은 거지. 갈색 정도 된다 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갖고 말이야.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 뭐 피부색 유전자 다 다르게 가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 사람 피부색은 어떨까? 자,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를 갖고 있으다, 이렇게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종류에 상관없거든? 대문자 몇 개 가져? 3개 같지? 대문자 몇 개 가져? 3개 같지? 그럼 이 둘의 피부색은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런 의미야. 대문자 수가 같으면 표현형이 같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알겠어? 다인자 유전에서 이거 핵심이야. 항상 문제에 이 말이 나올 거야.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인자 유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잘 봐봐.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제가 있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보통 마찬가지 문제에 이렇게 써 있거든. 이 세 쌍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경우야. 자, 이 세 쌍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염색체에 이 세 쌍의 유전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대문자 수가 같으면 표현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얘기해. 요런 부모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이렇게 세 쌍이 있으면은, 세 쌍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요 상동 염색체에는 A 2개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고, 요 상동 염색체에는 B 이렇게 2개 갖고 있다는 얘기, 여기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다 이걸 전제로 설명하는 거야.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연관이라고 그랬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다 이렇게 유전자들이 독립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이든 사실 뭐 연관이든 하여튼 대문자 수가 같으면 무조건 표현이 같은 건데. 그럼 잘 봐. 지금 이렇게 세 쌍이 독립이고 이것도 세 쌍이 서로 독립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갖게 되는 유전자형은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세 쌍의 유전자 이 사람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염색체가 이렇게 세 쌍이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 A 하나, 여기 스몰 a 하나, 여기 B 하나, 스몰 b 하나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피부색은 한 중간쯤 될 거야. 검은색과 흰색이 중간쯤. 본인하고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는 배우자랑 결혼한다고 합시다. 자, 이 사람이 세 쌍의 유전자가 독립이라면 배우자도 당연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인 거야. 자, 둘이 결혼한다. 자,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될까? 자, 내가 여기다 지우고 쓸게. 그렇지, 8가지가 돼. 8가지. 그지? 여기다 다시 넓은 데로 옮겨서 쓸게. 자, 지금 요런 사람이 본인하고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배우자랑 결혼을 한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돼? 8종류가 되겠지. 그지? 왜?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씩만 가지니까 여기서 2가지니까 8가지의 생식세포가 나오거든? 맞아? 재훈아 맞니? 예를 들자면 이거지. 이 사람이 생식세포 만들면 그 생식세포가 갖는 유전자형이 8가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A 하나, B 하나, D 하나. A 하나, B 하나, 스몰 d 하나. A 하나, 스몰 b, 라지 d. A 하나, 스몰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런 식으로 8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 배우자도 어때? 똑같은 생식세포 8종류 만들겠지. 맞아? 똑같은 거 만들 거 아니야. 똑같은 거. 그냥 쓸게 그냥 편의상. 똑같은 이 8개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이제 8개 중에 하나가 만들어질 거야. 여덟 개 중에 하나 만들거든? 그러면 이 생식세포들이 결합해서 자손 태어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단일인자 유전과 달리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둘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날 때 그 자손이 갖게 되는 대문자 수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대문자 수는 여기 이 생식세포들이 갖는 대문자 수와 이 생식세포들이 갖는 대문자 수 더해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 둘이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 조합은 몇 가지가 나오게 되냐? 88에 64가지 조합이 나오게 되거든. 유전자 조합은. 근데 유전자는 그러니까 유전자형은 다른데 우린 대문자 수만 따진다니까? 그럼 봐봐.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들이 갖는 자, 이거 대문자 몇 개야? 3개. 이거 몇 개야? 2개. 이거 몇 개야? 그러면 똑같이 2개 같잖아? 그러면 피부색 같은 거야. 종류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은 똑같겠지.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들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최소 0개에서부터 최대 3개까지 갖는 거야. 봐. 0, 1, 2, 3. 맞지? 이 생식세포들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겠지. 그러면 배우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들이 갖는 대문자 수도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겠지. 그러면 그때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자손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몇 개겠어? 더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요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만나면 태어나는 자손은 대문자 수 없는 거 아니야? 0개 아니야. 더하면 돼. 0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다 보면 얼마까지 나와? 6까지 나오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봐. 그 자손들이 갖는 유전자형, 그러니까 유전자형은 64가지가 있지만 그 64가지를 따져보면 대문자가 0개네, 6개네 최대란 말이지. 그러면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대문자 수에 따라서만 표현형이 달라진다 그랬지. 그럼 이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 몇 가지다?
7가지지. 피부색이 겁나 하얀 사람, 겁나 진한 사람부터 대문자 수에 따라서 피부색이 다른 거잖아. 7가지가 나오는 거야. 7가지. 알겠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걸 물어봐요. 자, 지금 이 밑에 이제 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봐봐. 이런 식으로 유전자 조합이 64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자, 요 그림 확대해 볼게. 야. 지금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요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대문자 유전자라고 치면 요거 대문자 2개 같지? 요거 2개 같잖아. 어차피 피부색은 어떻다? 같다. 어? 그러니까 유전자 조합이, 유전자형이 64가지가, 그러니까 유전자형이라는 게 이거 합치면 되거든. 유전자형이 총 64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유전자형이 달라도 결국 대문자 수가 같으면 표현형이 같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7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그럼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그지? 자손 중에서 이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비율은 얼마냐 이렇게. 그럼 표현형이 같다라는 건 뭐야? 대문자가 3개인 애들. 맞아? 야, 얘랑 만나면 대문자 3개인 자녀 태어나지. 그지?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얘랑 만나도 대문자 3개인 애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대문자 3개인 애는 64가지 조합 중에 몇 가지나 나올 수 있냐 이걸 물어보거든. 자, 그럼 분모가 64가 들어가. 그러면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문자 3개만 가진 표현형이 같거든. 니네 순열 조합 배웠나? 컨비네이션 배웠냐? 대문자를 최대 6개 가질 수 있지? 그 중에 종류에 상관없이 몇 개만 가지면 돼? 3개만 가지면 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20 나오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이 64가지의 유전자형 중에서 대문자가 3개인 애는 64분의 20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걸 물어봐. 이번에는. 그렇다면 자손 중에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은, 그러니까 피부색 당연히 같은 거지. 유전자형이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자형까지 아예 똑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유전자형을 갖는 자녀는 64가지 중에 몇 가지 나오냐? 그러니까 64가지 그 조합 경우의 수 중에 몇 가지 경우가 부모랑 유전자형까지 같겠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아까 선생님이 이 부모들이 이 각 쌍의 유전자들이 어차피 다른 염색체에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일일이 확률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A 스몰 a하고 A 스몰 사이에서 A 스몰 a가 나오면 되겠지. 맞아? 그럼 얼마지? 그 다음에 B 스몰 b와 B 스몰 b 사이에서 B 스몰 b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D 스몰 d와 D 스몰 d에서 D 스몰 d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곱해주면 되는 거야. 다 곱하면 결국 부모랑 유전자형이 아예 똑같은 자녀. 그럼 이게 비율이 얼마냐면 8분의 1이 되거든? 그럼 우리 유전자 조합은 총 몇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 64가지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8가지 경우가 부모랑 유전자형까지 똑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 근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 무조건 딱 아까 써줬던 내용만 나오면 무조건 다인자 유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죠? 몇 가지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 텐데,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104페이지까지 그런 얘기 나와 있고, 뒤에 보면은 이제 105페이지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이 나오는, 특히, 요거. 다인자 유전은 표현형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각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를 조사를 해보면 정규 분포 곡선 형태를 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단일인자 유전은 어때? 표현형이 우성과 열성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형으로 딱 2가지 표현형이 뭐 몇 대 몇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인자 유전 아까 얘기했듯이 정규분포 곡선 형태로 표현형들이 여러 개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규분포 곡선 형태를 띈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해두면 돼요. 이제 그래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얘는
우성 아니면 열성이기 때문에 표현형이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다인자 유전은 그러니까 니네 키 생각해봐. 니네 반에 우리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키를 조사했을 때 우성과 열성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160인 애도 있고 161인 애도 있고 2인 애도 있고 3인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만약 그거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160인 애가 몇 명, 160인 몇 명 조사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날 거란 얘기야. 그지? 다인자 유전은 대체로 이렇게 나타난다. 다인자 유전 이게 끝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줬던 문제 있지? 줬던 그 10번 프린트 있지? 그거 한번 봐봐. 10번 프린트에서 자 10번 프린트에서 자 16번 한번 봐볼게.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보이니? 봐. 항상 이렇게 지문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 잘 봐봐. 야, 어떤 동물의 유전형질 기억과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순수하게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형질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는 다인자 유전 형질, 서로 다른 다인자 유전 형질 두 가지나 아니면 다인자 하나에 단일인자 하나 섞어서 낼 수도 있거든.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 봐라. 두 가지 형질 중에서 기억이라는 형질, 세 쌍의 유전자 이거 나오면 무조건 다인자야. 알겠어? 그럼 읽어봐봐. 그래서 세 쌍의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 써있지. 기억 형질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거 무조건 다인자 유전인 거라고요. 알겠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다인자 유전인 거야. 그 다음에 봐봐. 그런데 니은 형질은 얘 봐라. 대립 유전자 E와 스몰 E, 즉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게다가 라지 E가 스몰 E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 그럼 이거 단일인자 유전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기억이라는 다인자 형질하고 니은이라는 단일인자 형질 두 가지를 합쳐서 낸 거야 지금.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이제 나중에 뭐 확률 물어볼 거 아니냐? 나눠서 생각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 염색체, 유전자들은 각각 서로 다른 상염색체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그죠? 자, 옳은 거 고르는 거야. 자, 여기 볼게 요거. 해봐. 여기 보세요. 유전자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잘 봐. 지금 문제에서 다인자와 단일인자가 섞여져 있다 그랬지. 다인자는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E하고 스몰 E에 대해서는 뭐야? 단일인자거든? 나눠서 생각하라 그랬다. 잘 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써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유전자형이 A 스몰 a, B 스몰 b, D 스몰 d, E 스몰 e인 어떤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있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A, B, D에 의해서는 기억이라는 형질이 나타나는 거고 E와 스몰 E에 의해서는 이제 단일인자 유전, 니은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대립 유전자들 다 서로 다른 염색체 존재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그때 유전자형을 물어봤지. 그러면 자, 다인자, 단일인자 나눠서 생각하라니까? 이 다인자 유전만 놓고 봤을 때 아까 여기서 이 세 쌍이 다 서로 다른 염색체 존재하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몇 종류 만들어진다 그랬어? 8종류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러면 요 단일인자만 갖고 생각해봐. 요 단일인자만 갖고 생각한다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몇 종류야? 2종류지? 그럼 곱하는 거야. 그럼 토탈 몇 종류? 16가지의 유전자형을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14가지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은 자 마찬가지로 유전자형이 요런 사람이 요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데 자 봐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다인자 유전하고 단일인자 유전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다인자는 다인자만 일단 먼저 생각하는 거. 왜 봐라. 야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 8종류인데 우리가 요 다인자만 요거는 생식세포 몇 종류야? 니네 유전자형이 이렇게 동형접합인 경우는 무조건 한 종류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요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무조건 요거 하나씩만 갖는 생식세포 생길 거 아니야. 자, 여기서는 8종류 생긴다 했는데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뭐야?
그 생식세포들이 갖는 대문자수 합한 것만큼의 대문자를 갖는 자손이 태어나는 거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런 건 이제 보통 삼성잡종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8종류인데 그 생식세포들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수는 4가지잖아. 그 다음에 얘가 만든 생식세포는 대문자수가 어차피 제로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요 앞에 형질에 의해서 태어난 자손이 갖는 대문자수 그냥 얘가 갖는 대문자수야. 맞지? 표현형 몇 가지 나와? 4가지 나오는 거잖아. 아니 이거랑 이거랑 더해봐야 어차피 자손이 갖는 대문자수는 이 넷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형질에서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은 몇 가지야? 4가지의 표현형 중에 하나를 갖는 거야, 자손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단일인자 유전 봐봐. 얘하고 얘 사이에서 단일인자 유전 형질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다 했잖아. 표현형 몇 가지 나와? 야,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 유전자형이 이런 애 아니면 이런 애만 태어나는 거잖아. 근데 단일인자 유전은 우열관계가 뚜렷하잖아. 얘는 우성형질, 얘는 열성형질이겠지? 표현형 몇 가지 나온다? 2가지 나와. 그럼 곱한 게 그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표현형의 가짓수야. 그럼 몇 가지가 나와야 돼? 8가지가 나온다. 그럼 요거 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맞니? 자, 그 다음에 디귿. 잘 봐. 똑같아. 자, 유전자형이 요런 똑같은 암수가 교배를 해봐라. 자, 이것도 무조건 다인자, 단일인자 나눠서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라고. 다인자하고 단일인자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자손이 태어날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아. 그러면 야, 이 다인자 형질에서 유전에서 표현형이 같은 경우의 수 구하고 이 단일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이 같은 경우 구해. 곱하면 되거든. 근데 봐, 야, 앞에 다인자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줬지. 지금 이게 삼성 잡종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 8종류 만들어지면 유전자가 64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다인자는 대문자수만 같으면 표현형이 같으니까 지금 이 둘 사이에서는 대문자를 최대 6개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가지면은 부모랑 표현형이 같거든? 맞지? 그럼 이거 아까 계산하면 64분의 얼마라고? 20이라 그랬어. 그지? 이 다인자 유전에 의해서는 부모랑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64분의 20이야. 그 다음에 뒤에 2는 단일인자잖아. 우열관계가 뚜렷한 애야. 야, 니네 소위 말하는 잡종과 잡종 교배하면 우성과 열성이 몇 대 몇으로 나타나? 3대1로 나타나거든? 그럼 표현형은 우성이면 되는 거잖아. 유전자형이 그럼 표현형은 4분의 3인 거 아니냐? 그지? 요 뒤에 있는 단일인자 유전 형질에서 얘네 둘 사이에서 표현형이 같은 자손은 4분의 3인 거야. 곱하면 되든가 그러면은. 곱하면 돼. 그럼 얼마가 나와? 요거 요렇게 약분돼서 5니까 결국 64분의 15가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 32분의 5는 틀렸죠. 맞니? 니은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이제 자꾸 풀다 보면 별로 안 어려워. 지금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어려운 것도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옆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서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 일단 이거는 패스를 할게. 넘어갈게. 그러면은 지금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18번도 아직 니네가 하기에는 조금 18번이나 19번 같은 거 하려면 또 연관의 개념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하는 김에 해야 되나? 이거 나중에 하자. 이거는 지금 하면은 지금 이것도 아직 100% 이해를 못 했는데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허락하면 해줄게. 일단 그럼 이제 우리 교재로 다시 옵시다. 교재로 다시 와서
자, 그래서 뒤에 교재 보면은 마찬가지로 다인자 유전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할 거거든. 조금 있긴 할 텐데. 뭐 이런 거지. 우리 교재 페이지 113페이지 가보면, 재현아, 우리 교재를 113페이지 가보면 요 26번 같은 거, 요런 문제 있죠, 요런 문제? 그지? 자, 여기는 이제 아예 대놓고 피부색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거 다인자 유전이라는 거 그냥 바로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귀찮아. 수업 중에 핸드폰 하지 마라. 그래서 아마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사실 얘는 그냥 풀고도 남는 문제인 거 되는 거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지? 자, 이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봐. 아까 얘기했던 거지. 부모 중에 한 명은 매우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고 부모 중에 한 명은 매우 흰색 피부를 갖고 있는데 그 둘이 결혼해서 딸이 태어났어. 얘봐. 딸이 갖는 유전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 야, 문제 항상 이 말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봐라. A부터 C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A 스몰 a, B 스몰 b, C 스몰 c는 다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는 선생님 C 대신에 D로 얘기한 것 뿐인데 얘네 세 쌍이 다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거든. 그럴 때 몇 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8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잖아. 얘네들이 각각 다 다른 염색체에 있어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잖아.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세 쌍이 있으면 여기에 A가 있으면 여기 스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스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렇게 있어야 생식세포를 만들 때 8종류가 생기는 거야. 왜? 생식세포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맞지? 하나만 갖고 있잖아. 제니 이해돼? 그렇잖아. 생식세포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갖는 거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갖는 경우서 8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이거라고 해서 무조건 8종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문제에 이 말이 써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 이런 말이 안 써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두 가지거든. 자, 보통 이렇게 유전자가 세 쌍이 나오고 다인자 유전이 나올 때 첫 번째 경우는 그 세 쌍이 이렇게 서로 다 각각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야. 니네가 뭐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참고서에는 다 이 내용만 나와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피부색 유전자를 이렇게 이제 세 쌍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뭐가 또 많이 나오냐면은 자, 다인자 유전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세 쌍일 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얘는 안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종류는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세 쌍 중에 한 쌍은 따로 있고 두 쌍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염색체의 세 쌍의 염색체 존재 이렇게 나올 텐데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야. 유전자를 세 쌍을 갖고 있는데 한 쌍은 이 염색체에 있어. 근데 나머지 두 쌍은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버려. 자, 이렇게 되면 생식세포가 몇 종류가 만들어져? 생식세포는 무조건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갖는 거니까 요렇게 갖고 있거나 요렇게 갖고 있거나 요렇게 4종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거 정리해놔라. 일반적으로는 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세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는데 그 세 쌍이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생식세포 몇 종류 만들 수 있다고? 8종류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세 쌍을 가지고 있는데 한 쌍은 따로 있고 두 쌍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가 몇 종류밖에 안 만들어진다? 4종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면 연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따로 있어. 독립이고 두 개는 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같은 대문자끼리 혹은 같은 소문자끼리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이거를 상인연관이라고 표현해. 상인연관. 자, 그러니까 똑같은 다인자 유전 문제인데 유전자가 세 쌍이 주어졌을 때 세 쌍이 다 독립인 경우
삼독립이라고 표현할게요. 삼독립. 아니면 마찬가지 유전자 세 쌍이 주어졌는데 한 쌍은 따로 있고 독립이고 두 쌍은 연관돼 있는 경우. 근데 실제로 니네가 학교 시험에서는 얘가 더 많이 나올 거란 얘기야. 다인자 유전이 시험에 나온다면 얘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는 독립이고 두 개는 연관인데 연관돼 있는 애들이 대문자끼리 혹은 소문자끼리 연관돼 있으면 이걸 무슨 연관? 상인 연관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연관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A는 이렇게 독립으로 있는데 B하고 C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라지 B, 스몰 b인데 여기가 스몰 C, 여기가 라지 C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 갖고 있는 건 어차피 똑같겠지. 자, 이런 경우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연관돼 있으면 이걸 상반이라고 해. 이때도 물론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만들어져? 동일하게 4종류가 만들어지지만 자, 그러면 그 생식세포들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를 한번 따져보자고. 대문자 수를 한번 따져볼게. 따지면 얘는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그 생식세포들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0개, 1개, 2개, 3개 4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지? 자, 얘는 어때? 야, 잘 봐봐. 생식세포가 요렇게 갖고 있으면 대문자 몇 개야? 재현아, 생식세포가 요렇게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대문자 몇 개야? 3개지. 요렇게 가지면 하나야. 요렇게 가지면 2개지. 요렇게 가지면 0, 1, 2, 3, 5. 이 경우에도 대문자는 똑같이 4가지를 가질 수 있어. 이때는 생식세포가 요렇게 갖고 있으면 대문자 2개, 요렇게 갖고 있으면 2개, 요렇게 갖고 있으면 하나, 2개 아니면 하나밖에는 가질 수가 없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생식세포와 생식세포가 만나면 그 생식세포들이 갖고 있는 대문자 수가 합쳐지는 거거든. 그러면 자, 만약에 부모 중에 한 명이 요렇다. 그러면 다른 부모,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 다른 부모도 하나는 독립이고 2개는 연관인 거야. 이게 서로 다를 수는 있어.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어떤 아빠가 이렇게 가죠. 근데 엄마도 이렇게 가죠. 그러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이 대문자도 이렇게 더한 것만큼의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야. 몇 가지? 7가지 똑같이. 독립일 때도 7가지 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7가지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만약에 해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지. 부모가 한쪽 부모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같은 사람이라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가 독립이고 2개가 연관이면 다른 부모도 하나 독립에 2개 연관이어야 되는 거야. 다만 연관돼 있는 게 상인이냐 상반이냐는 달라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둘 다 이래. 그러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도 독립일 때와 마찬가지 표현형이 7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부모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연관돼 있는데 다른 부모 한 명은 이렇게 연관돼 있으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이거에다 이거 더한 것만큼의 대문자 수를 갖겠지. 그럼 대문자 수 몇 개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더하면 2개, 1개, 3개, 4개, 5개. 그지? 1, 2, 3, 4, 5.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대문자 수만 생각하면 돼. 대문자 수만. 그 다음에 만약에 부모가 둘 다 이렇게 연관돼 있다. 그러면 그 부모 둘 다 돼 있으면은 그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4개, 3개, 2개 중에 하나를 갖는 거거든. 그럼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표현형 357을 기억해두면 좀 편하긴 해.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할게. 지금은 일단 얘만 잘 기억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두라 이 말이야. 26번 얘기가 나온 김에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고 나온 김에 지금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김에 풀자. 봐봐. 딸은 몇 종류? 아까 문제 지문에 써 있었죠. 서로 다른 염색체 존재한다 했으니까 그때는 생식세포가 8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 이거 틀렸다고요. 틀렸다고. 자, 피부색은 3쌍의 그치? 맞잖아. 그 다음에 자, 딸이 지금 딸이 요거란 말이야. 딸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대. 그러면 그 자손에게서
나올 수 있는 피부색 몇 가지냐? 야,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 8종류인데 가질 수 있는 대문자수는 0, 1, 2, 3 중에 하나라 그랬지? 이 사람이 생식세포 만들면 무조건 대문자수 몇 개야? 3개니까 더하면 돼. 그러면 그 자손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수는 3개, 4개, 5개, 6개 중에 하나를 갖겠지. 그럼 표현형은 4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피부색의 종류는 4가지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다인자 유전은 무조건 대문자수의 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서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사실 이것도 다인자 유전이면 다인자 유전만 또 문제를 쫙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신 대비 때.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내신 시험범위에 들어가. 1학기 기말이라고 그랬잖아. 기말 대비 때는 꼭 명심해. 수업 시간 말고 하루 더 올 거야. 무조건. 와서 무조건 문제 풀어야 돼. 내가 아무리 풀어줘도 니네가 안 풀어보면 푸는 속도가 안 빨라지거든. 그래서 내신 대비 때는 꼭 그렇게 할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테스트를 좀 봅시다.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